안녕하십니까. 예, 송근호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사문단 아카데미 강좌 6부입니다. 요번에는 화면이 좀 많이 밝아졌죠. 예, 전에는 조금 어두웠는데 화면은 좀 밝게 저희들 조명을 좀 설치를 했습니다. 좀 더 좋은 강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적 상상력을 위한 수사법으로 저번 시간에는 어미의 비유를 배웠고, 오늘은 말의 비유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말의 비유는 단어를 잘 배열함으로써 특별한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배울 게 아주 중요합니다. 도치법. 예, 정상적인 언어 배열 순서를 앞으로 빼내든가 뒤로 물리든가 해서 단어의 도치를 함으로 해서 독자가 읽는데 시를 보다가 갑자기 도치가 되면 눈의 시선이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한 번 더 그 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심리적으로 일반적인 서술형보다 소술형이 돼야 될 문장 형태가 갑자기 도치가 됐을 경우에는 독자들은 한 번 더 싹 보다가 다시 봅니다. 근데 이 효과의 목적은 뭐냐? 강조입니다. 강조로 의미를 주면서 독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테크니컬인데, 이것이 그 시수사법으로 강조의 한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치법 한번 볼까요? 정상적인 언어 배열 순서를 바꿔서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 자, 한번 볼까요? 소금 인형이 어둠이 내리는 바닷가에서 걷고 있었다. 참, 이 소금 인형이라는 시는 루시아 시인이 시를 적었고, 나중에 안치환이 소금꽃 인형이라는 시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루시아의 시를 그 안치환 가수가 노래를 작사를 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인데, 도치법 볼까요? 원래 문장은 소금 인형이 어둠이 내리는 바닷가에서 걷고 있었다. 근데 도치를 어떻게 시켰냐 볼까요? 자, 어둠이 내리는, 이걸 강조시키기 위해서 어둠이 내리는 이 부분을 앞으로 도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둠이 내리는 바닷가에서 소금 인형이 걷고 있었다. 자, 이 소금 인형이라는 시에서 도치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 강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조. 그리고 이 시 내용은 소금꽃 인형이 바다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녹아버리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내용인데, 저 시집에도 소금 인형이 관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가 완전히 다른데, 근데 만약에 제 시집에서 시집 제목을 소금 인형이라 썼다면 좀 의아하겠죠? 왜냐하면 시는, 일반적으로 찾지 않는 시를 찾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들이 안 쓰는 시를 찾는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월미도 갈매기라는 그 시집 제목을 하지 않고 소금 인형을 했다면, 일반 작가들은, 이거 소금 인형? 이거 루시아 안치환 노래 제목인데? 이런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 제목을 선정할 때는 항상 남이 안 쓰는 시 제목을 써야 되는 게 일반적 관례입니다. 예. 일단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도치법은 어떤 형태이다? 자,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앞으로 도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에서 시행 1년, 2년, 3년, 4년이 있는데, 만약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마지막 연을 위로 올려도 됩니다. 왜? 내가 익혀지는 것보다는 독자가 봐서 감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그 감동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의 배열을 다시 함으로 해서 말의 비유를 하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도치라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시에서 도치는 강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작가의 태고라고 합니다. 태고. 그래서 좋은 시는 작가의 손으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태고 작업을 안 하는 경우는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시를 읽는 재미가 좀 감각된다 할까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치법을 배웠고, 자, 가정법을 배우겠습니다. 가정법은 글의 내용을 실제보다 더 가하게 느리거나, 가하게 줄여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봇대만한 이쑤시개. 이쑤시개가 전봇대만 하겠습니까? 그 말은 이쑤시개가 크다만 크게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적인 표현인데 이것이 시적 상상력을 만드는 겁니다. 또 간이 콩알해졌다. 자, 일반적으로 간이 콩알해졌단 말은 우리가 일반인 들었을 때는 상당히 그 두려움이나 안 그러면 위급함이나 안 그러면 어떤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은 이런 시적 완화된 표현이나 비유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시적인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때 느낌을 감동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내시는 모 시인의 시 중에 달에 관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달에 관한 표현을 몇 자 되지 않는데 저도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적인 표현을 상당히 간결하게 그리고 몇 자 안 되지만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아직도 그 시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김성재 시인님의 시입니다. 예. 나중에 시집 나오면 보시고요. 예. 대조법과 모순어법인데 모순어법은 내용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대조법은 반대되는 의미를 대조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단어의 제조 장단. 자, 검은 속마음은 하얀 종이를 적신다. 색의 대조. 잘 보십시오. 검은 속마음은 하얀 종이를 적신다. 색의 대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가분들이나 일반인들은 이런 색깔을 안 넣어서 색깔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속마음은 종이를 적신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읽는 사람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눈으로 읽지만 느끼는 것은 가슴으로 읽는 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검은 색깔 넣고 하얀 종이를 넣습니다. 이것을 색의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일반 시인들이 시를 보면 어떤 시에는 색의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의도적으로 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의미의 대조가 있습니다. 누워서 침 뱉고 서서 발 찍는다. 자, 의미의 대조입니다. 예. 이 의미의 대조는 눕고 서 있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 한 방울의 물은 뭉치면 힘은 없지만 한 방울의 물이 여러 방울의 물이 뭉쳐버리면 노도의 힘같이 생긴다는 중국의 말이 있습니다. 노자 사상의 장자가 한 말인데, 한 방울의 물은 열이나 뭉치면 노도와 같아. 이것은 단어의 대조입니다. 자, 그래서 노도는 무섭게 소용돌이 치는 물결을 말합니다. 노도는. 그래서 요 대목 한번 보시면 대조에는 단어의 대조 장단이 있고 색의 대조가 있고 의미의 대조가 있고 또 밑에가 단어의 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에 대한 것은 시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시적 상상력을 일으키는 한 수사법이기 때문에. 자, 모순어법 보겠습니다. 모순어법은 대조법과 유사한데 조금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모순어법은 대조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의미론적으로는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대구법이 있습니다. 대구법은 가락이나 내용의 흐름이 비슷한 문장을 나란히 세워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봄은 추워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추워서 이름을 남긴다. 그리고 살은 녹고 물은 맑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든다. 봄이면 꽃 피고 가을이면 열매 맺는 상간마을. 이렇게 해서 그 대곡법에는 가락이나 내용의 흐름에 비슷한 문장을 같이 두고 있는데 대조법은 다릅니다. 대조는 서로 대조로 시키는 거고 대곡법은 비슷한 그 단어끼리 시어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반복법과 열거법이 있습니다. 예. 볼까요? 자꾸 제가 좀 이거 셀프로 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네요. 예. 다음 페이지 반복법. 예. 반복법은 같은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을 반복해서 하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의 금잔디, 노새 철모서 노새, 이걸 반복법이라 하고, 열거법은 서로 관계 있는 말들을 늘어놓는 법입니다. 비슷한 구절이나 내용을 같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산 정약용이 살았으며 북한강에 있는 곳이고 바로 그곳이 남양주다. 남양주에는 북한강 문학비가 있죠. 시사문화 문학비가 있죠. 이렇게 열거하는 방식, 비슷한 문장을 열거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강 문학비가 한국전 시인이 현실하셔가지고 2007년 8년도에 남양주 하도읍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할 때 우리 시와 사진전도 행사도 하고 신앙송 공연도 하고 또 문학 상시도 하는 큰 행사입니다. 예. 그래서 잠시 광고를 좀 했습니다. 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반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어법은 자 반대되는 뜻을 말을 함으로 청자나 독자에게 더 효과적인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맞았네요. 다음 시간에는 비유의 마지막 법인 의미의 비유가 있고 말의 비유가 있습니다. 말의 비유는 단어를 잘 배열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인데 아직까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